66세인 1925년 3월 21일 의정원은 수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혼란시켜 온 실정의 책임을 물어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 박은식은 의정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다음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애국 계몽 사상가 배감 박은식 편입니다. 1859년 9월 30일 철종 때 태어나서 1925년 11월 1일까지 66세를 살았다. 박은식은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서당 훈장이던 박용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살 때까지는 서당에서 성리학과 과거시험 공부를 하다가 16세인 1875년 당시 황해도 일대에서 널리 이름나 있던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홍과 서로 사귀면서 둘은 황해도의 양신동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20세인 1879년 연안차씨와 혼인, 분가하여 평안남도 3등현으로 거처를 옮겼다. 21세인 1880년에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정약용의 제자인 신기영과 정관섭을 찾아가서 정약용이 저술한 정법상의 학문을 섭렵하면서 실사구시의 학문을 가지게 되었다. 23세인 1882년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 7월에 이모굴란을 목격하고 시무책을 지어 국왕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매우 실망하고 낙향하였다. 26세인 1885년 관서의 대학자였던 화서학파 우남 박문일과 성함 박문호 형제에게서 정주학을 수학하였다. 27세인 1886년 박은식은 어머니의 간절한 요구로 향시에 참가해서 특선으로 합격하였다. 그 뒤 1888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6년간 숭인전을 한 것이 관직 생활의 전부였다. 33세인 1892년 민병석의 청구로 동명왕릉 창봉으로 전직하였다. 39세인 1898년 박은식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주자학과 위정척사 사상의 본질에 의심을 품고 신학문 신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개화사상으로 전환하고 독립협회에 가입했다. 그해 9월 남궁옥, 유근, 나수연 등과 함께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황성신문으로 제목을 바꾸고 창간 보급하였으며 박은식은 장지영과 함께 공동주필에 취임하였다. 그해 11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만민공동회에서는 문교부장급 간부로 활동하였다. 45세인 1904년 7월 양기탁과 베델 등에 의해 일간지인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자 양기탁의 추천으로 이 신문의 주필이 되어 사설을 썼다. 46세인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써서 일제를 비판하자 일제는 황성신문을 정관시켰다. 이듬해 황성신문이 복관되었으나 장지연이 복귀하지 못하자 1910년 8월까지 이 신문의 주필로서 활동하였다. 이 당시 박은식은 위정척사사상과 유림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권회복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화사상과 신학문에 힘쓸 것을 계몽하였다. 47세인 1906년 3월 창립된 대한자강회에 가입해 대한자강월보에 많은 애국 계몽 논설들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직접 서우학회를 조직하여 기관지인 서우의 주필을 맡아서 국민을 계몽하는 데 진력하였다. 48세인 1907년 4월 안창호, 전덕기 목사, 이동희, 이회영 등을 비롯한 다수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에 의해 신민회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해 교육과 출판 부분에서 민족 계몽 운동에 힘썼다. 신민회의 방침으로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통합해 1908년 1월 서북학회가 창립되자 박은식은 실질적으로 이 학회를 지도하고 기관지 서북학회 월보의 주필로 적극 활동하였다. 박은식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신문과 잡지들에 많은 논설을 썼다. 이로써 국권회복의 실력 배양을 위한 신교육 구국사상, 실업구국사상, 사회간섭 개혁사상, 애국사상, 대동사상 등을 설파해 애국 계몽운동을 고취함으로써 한말 최고의 애국 계몽사상가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박은식의 애국 계몽사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애국 계몽운동을 의병운동과 연계지을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과 활동은 애국 계몽운동기에 활동한 사상가들 중에서 전 국민에게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후학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51세인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은 황성신문, 서북학회 월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과 잡지와 언론기관들을 폐쇄하였다. 박은식이 저술한 모든 저서들도 금소로 처리되어 발행과 독서가 금지되었다. 52세인 1911년 4월 박은식은 독립운동과 국혼이 담긴 역사서를 쓰기 위해 만주로의 망명을 결행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탈출해서 만주의 환인현 흥도천에 있는 동지 윤세복의 집에 1년간 머물면서 저술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독실한 대종교 신도인 윤세복의 영향으로 대종교 신도가 되었다. 당시 저술한 책들이 대동 고대사론, 동명성왕실기, 명림답부전, 영계소문전, 발해태조 건국지, 동배금태조 등이다. 53세인 1912년 상해로 가서 신규식 등과 함께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하여 총재로 선출되었고 동포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박달학원을 설립하였다. 55세인 1914년에는 홍콩으로 가서 중국인 친구들의 요청으로 중국어 잡지 향강의 주간이 되었으나 위안스카이의 전제정치를 비판하다 폐간당하자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56세인 1915년 상해로 돌아온 박은식은 이상설, 신규식과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여 감독이 되었고 독립단체인 대동구국단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같은 해 박은식은 안중근전을 저술하고 망명후 꾸준히 집필하던 한국통사를 완성해 중국인 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한국통사는 3편 114장으로 구성된 대작으로 통사는 아픈 역사라는 뜻으로 1864년 고정 즉위부터 1911년에 105인 사건까지 47년간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뺏기게 된 경과를 주로 담고 있다. 한국통사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및 미국 하와이의 교포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고 국내에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고 독립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60세인 1919년 박은식은 3.1운동을 러시아 블라디보톡에서 맞이하였다. 박은식은 환갑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을 조직해 취지서를 쓰고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은 강우규를 국내에 파견해 일제총독 사이토에 대한 폭탄 투척 의거를 일으켰다. 그해 8월 박은식은 상해로 가서 상해의 임시정부와 러시아의 국민의회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의 통합을 위하여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의 집회를 시작해 1920년 12월 간행하였다. 이 책은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독립군 항일 무장투쟁까지의 한국민족의 독립투쟁사를 3.1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박은식은 이 책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죄상을 낱낱이 비판하고 3.1운동이 갑신정변 이후 민족 독립운동이 민족 내부에 축적되어 봉기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러한 노력은 강복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64세인 1923년 국민대표회의 실패 후 임시정부가 극도로 약화되고 독립운동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박은식은 우선 사태를 수습하고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간행을 지속하기 위해 1924년에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65세인 1924년 6월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 대통령 유고안을 통과시킨 다음 임시정부에 거듭되는 혼란을 수습해줄 원로로서 박은식을 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하였고 박은식은 이를 수락하였다. 66세인 1925년 3월 21일 의정원은 수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혼란시켜온 실정의 책임을 물어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 박은식은 의정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다음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박은식은 1925년 3월 30일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는 헌법 개정안을 의정원에 제출하였다. 박은식은 신헌법에 의거해서 서로군정서 총재였던 이상용을 국무령으로 추천하였고 이상용이 선출되자 스스로 대통령을 사임하였다. 박은식이 대통령을 사임하고 은퇴할 때에 인후염과 기관지염으로 병색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박은식은 상해의 한 병원에서 1925년 11월 1일 인후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였다. 박은식은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으나 막내딸인 박영애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시절 요절하는 아픔을 겪었다. 막내딸 박영애 씨는 1986년 92세로 작고하였다. 박은식은 육촌동생 박혜겸의 아들 박시창을 양아들로 삼아 대를 이었다. 박은식은 임종이 가까워오자 동포들에게 독립쟁취의 최후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단결하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순국 후에는 상하이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1993년 국내 운구가 결정되어 중국에서 유해가 이송,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에 안장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주서되었다. 지금까지 배감 박은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